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새로운 차 강좌를 하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중국차 전문반이나 보이차 마스터반 등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프라인 강좌에서는 시간 관계상 용어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쳐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좌에서 놓친 용어를 따로 모아서 설명을 해보는 코너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고수차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고수차가 요새 굉장히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제 스스로가 고수차를 매우 즐겨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수차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고수차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요. 고수차는 굉장히 오래된 차나무로 만든 차입니다. 한문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옛고자에 나무 숫자에 차입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든 차라는 뜻이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오래된 차나무로 만든 차입니다. 그러면 고수차가 오래됐다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얼마냐 하면 100년 이상입니다. 남남에 가면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꽤 있어요. 100년 이상, 200년 이상, 300년 이상 된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나무들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운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보이차를 생산하는 노반장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다원입니다. 이 나무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차 나무들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나무가 키가 굉장히 크고요. 이파리도 굉장히 크게 열리고요. 그리고 또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그루하고 한 그루 사이가 한 2m, 3m 정도는 됩니다. 여기는 이제 경매라고 하는 차산입니다. 경매라고 하는 여기도 보면 특징이 나무가 굉장히 키가 크고요. 그리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사이가 굉장히 멉니다. 여기는 노마나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포랑산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마을의 차의 특징은 쓴맛이 강합니다. 맛이 쓴데 그냥 너무 괴로운 쓴맛이 아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쓴맛이 나서 저는 특히 노마나 마을의 차를 좋아합니다. 이 나무도 보면은 굉장히 키가 크고요. 이 앞에 나무 보면 굉장히 큰 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의 간격이 역시 매우 넓습니다. 최소한 100년 이전, 200년, 300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심어서 조성을 한 겁니다. 모든 차나무가 100년, 200년 되진 않았겠죠, 물론. 100년보다 안 된 차나무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소수차, 돼지차, 생태차, 유기농차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오늘 다 설명을 드리기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음에 또 분명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히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차하고 굉장히 비슷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고차수라고 하는데요. 고수차하고 고차수는 분명히 다른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다른데 우리가 주로 많이 혼용을 합니다. 혼용을 해서 뭐 대화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수차입니다. 차 끝에가 차로 끝나고 하나는 고차수 뒤에가 이제 나무 숫자로 끝납니다. 그걸 보면 고수차는 오래된 차나무로 만든 차라고 했죠. 그럼 고차수는 오래된 차나무입니다. 끝에가 차로 끝나면 차고요. 끝에가 나무로 끝나면 나무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맞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나는 고수차를 마십니다. 라고 하면은 맞죠. 차를 마시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고차수를 마십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고차수는 나무니까 우리가 나무를 마실 수는 없죠. 나무에서 딴 이파리로 만든 차는 마실 수 있어도. 그리고 운남에 고차수가 많습니다. 라는 표현이 100% 맞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운남에 고차수가 많아서 오래된 나무가 많아서 고수차, 오래된 나무로 만든 차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운남에 고수차가 많아서 고차수가 많이 생산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틀린 표현이죠. 이렇게 그 용어를 좀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차가 100년 이상 된 차나무로 만든 차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운남에서는 그런 고수차가 과연 얼마나 생산이 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운남 보이차 생산량이 추정입니다. 아직 2020년이 안 끝났어요. 2020년 11월 1일입니다. 오늘 현재는 추정이 20만 톤입니다. 20만 톤. 20만 톤 중에 고수차가 얼마나 생산이 되느냐 하면은 5%래요. 20만 톤의 5%면 만 톤입니다. 만 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지 개념이 잘 없지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만 톤이면 1000만 킬로그램이에요. 1000만 킬로그램. 1000만 킬로그램으로 357g짜리 보이 병차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2800만 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2800만 편이면. 그러니까 전체 운남차 생산량의 겨우 5%만 차지하지만 운남차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겨우 5%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남에 있는 모든 고차주는 전부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 고차주로 만든 차는 전부 시중에는 전혀 유통이 되지 않고 당의 고위 관리들만 마신다. 절대 시중에는 고수차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2800만 편이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너무 귀한 차가 있어요. 절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사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하고 비싼 고수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아까 보셨던 노반장 마을에 있는 800년 된 차나무인데요. 이 800년 된 차나무 잎을 제가 예전에 따서 마셔본 적이 있다는 것이 저의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 나무가 이제 개인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이걸 따서 비싸게 팔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나무를 놓고 경매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나무가 아니라 나무에서 잎을 딸 수 있는 권한을 경매를 붙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채용권이 1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광동에서 온 어떤 젊은 남자가 그 낙찰을 받았는데요. 낙찰을 받은 후에 차에서 이파리를 따고 보니 생엽이 4kg가 나왔답니다. 생엽 4kg는 차로 가공을 하면 1kg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돈 1억 원을 내고 모차 1kg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돈이 많은가 보죠. 재벌일까요? 재벌은 아니고 광저우에서 보이차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차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볼 땐 이 사람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1억 원이나 돈을 주고 노반장에 있는 800년 된 차나무 채업권을 따서 차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저처럼 이 멀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보이차 애호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모든 보이차 애호가들이 그 뉴스에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면서 이 사람이 광저우에 살고 있는 보이차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자기 회사를 광고를 하려고 했다면 1억 원으로는 이런 효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큰 광고 효과를 얻은 거죠. 이런 경우를 빼면 100년, 200년 된 고수차는 우리도 이제 그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을 한다면 얼마든지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수차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현지 생산 가격이 10년 사이에 10배에서 20배 정도 올랐는데 농산물은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건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왜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고수차를 찾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좀 안전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배고파서 못 살았지만 지금은 뭐 돈도 있으니까 지금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고수차 같은 경우는 농약도 하지 않고 비료도 하지 않아요. 되게 안전한 거죠. 왜 고수차는 농약도 하지 않고 비료도 하지 않는가 하면 앞에 나왔던 사진입니다만 나무하고 나무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차나무를 포함한 모든 식물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삽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나무당 차지하는 면적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풍부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강하죠, 나무가.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공적으로 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해서 병충해가 잘 생기지 않으니까 농약을 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농부가 벌레가 생기지 않는데 돈 들여서 농약 사다가 농약을 치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수차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제 반면에 이것은 현대식 다원입니다. 현대식 다원인데 이제 이거를 대지차라고 하거든요. 왜 대지차라고 하냐 하면은 이게 좀 약간 계단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계단을 대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대지면에 심은 차나무라고 해서 대지차라고도 부르는데 현대에 조성된 다원이에요. 이 다원하고 앞에 고수차 다원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뭐냐 하면 이 다원은 나무를 굉장히 빽빽하게 심었어요. 좁은 땅에 굉장히 많은 여러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나무들도 역시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고차수 다운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루가 차지할 영양을 여기서는 5그루, 10그루가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죠. 영양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영양을 보충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비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면 나무들이 굉장히 이제 약해서 병충해에 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병충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구제를 해줘야 되죠. 뭘로? 농약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하는 다원에서는 이제 풀을 베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특히 이런 식으로 아열대 지역에서는 눈 깜짝하면 풀이 허리까지 자라버립니다. 그렇게 자라는 풀을 전부 사람이 낫이나 예초기로 베어주기에는 굉장히 힘을 붙여요. 그래서 또 쓰는 게 제초제를 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농약, 비료, 제초제 등등을 써야만 이 다원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원은 고차수 다원에 비해서 안전성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원에서 생산되는 차보다 고차수 다원에서 생산되는 차를 중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요새 운남의 차 산지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고차수 다원에 가시면 기회가 된다면 그 나무들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나무들이 모두 이파리가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무에 있는 고차수 다원에서 찍은 건데요. 나무 이파리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 이파리 모양이 다르게 생긴 건 이 나무들이 모두 유전적인 특징이 다르다는 걸 표현합니다. 왜 이 나무들은 유전적인 특징이 다 다른가 하면은요. 이 고차수 다원에 있는 차나무는 씨앗으로 번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차나무 씨앗이거든요. 차나무 씨앗 이건 아직 안 익었어요. 익으면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데 여기가 좀 갈색이고 얘는 좀 아직 살짝 덜 익었네요. 그래서 여기가 벌어져요. 벌어지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요 씨를 깨서 심으면 이게 나무로 자랍니다. 근데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 엄마하고 아빠가 애를 셋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셋이 전부 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체 특징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감기에 걸렸다라고 해도 제 형제는 감기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유전적인 특징이 달라지는 겁니다. 차 나무도 암술하고 수술이 만나서 씨앗을 만들면 그 씨앗으로 심은 나무들은 모두 특징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고차수 다원에 예를 들어 100그루의 차나무가 있다고 치면은요. 이 100그루의 차나무는 모두 유전적인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병충해가 돌았을 때 이 병충해 약한 특징을 가진 나무들은 그 병충해에 걸릴 수가 있지만 그와 다른 유전적인 특징을 가진 나무들은 아예 그 병충해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일부 나무들은 그 병충해에 약해서 병충해에 이제 걸렸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쉽게 이겨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경매차산에 가서 본 차나무인데요. 말라 죽었어요. 이 주변의 나무들은 괜찮습니다. 바로 이거죠. 다원에 여러 그루의 차나무가 있지만
어떤 나무는 병에 걸려서 말라 죽어도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제가 이무에 가서 어떤 차나무를 봤는데 그게 고차수였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병이 들었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고. 근데 주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농약도 치지 않고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가만히 둘 거래요. 지가 뭐 건강하면 그 병을 이겨낼 것이고 만약에 이겨내지 못한다면 베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무가 건강해서 병을 이겨낼 수도 있고 설령 이겨내지 못한다 그래도 주변의 다른 나무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놔두는 거죠. 또 이것도 역시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약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현대식 다원에서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런 현대식 다원에 심겨져 있는 차 나무들은 거의 모두 유전적인 특징이 똑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지금 이 다원에는 똑같이 생긴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대지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수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고수차가 무엇인가 하면은 100년 이상 된 오래된 차나무로 만든 차를 가리킵니다. 온남에 이런 차나무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차나무로 보이차 혹은 홍차를 만드는데요. 온남의 전체 보이차 생산량이 20만 톤이고 고수차 생산량은 그거의 5%인 만 톤입니다. 좀 귀하긴 귀합니다만은 좀 적당한 돈을 지불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들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양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고수차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게 상승을 하는 건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중국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고수차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고수차의 어떤 장점이 그들을 고수차로 끌어들이는 걸까요? 첫 번째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차수 다원은 예전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농약 비료 같은 것이 없어서 나무하고 나무 사이를 굉장히 멀리 띄엄띄엄 심을 수밖에 없었고 그 덕분에 나무가 굉장히 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또 씨앗으로 번식을 시키는데 씨앗으로 번식을 시키는 경우에는 나무마다 각각 유전적인 특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병충해에 쉽게 당하지 않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안전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고수차가 가지는 어떤 문화적인 함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수차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이 기껏해야 요새 많이 장수해서 100살까지 사는데 차나무가 뭐 100년, 200년, 300년까지 사는 거잖아요. 그런 나무를 실제로 온남에 가서 보면 경외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오래된 차나무 이파리를 따서 만든 차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격스럽고 뭐 뭉클하고 고맙고 이런 기분이 늘 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사람들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